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구 정기아빠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원래 좀 더 있다가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오늘 병아리가 파각을 하는 날이 아닌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포란을 하고 평균적으로 21일 정도 걸려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좀 더 빨리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18일 만에도 태어나는 걸 봤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9월 29일 날 전에 지금 얼마 전에 보셨던 병아리들이 태어나는 날 제가 병아리를 임란을 시켰어요. 그 부화기에다가.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한 18일 정도? 한 18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파각을 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잠깐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18일 만에 나온 친구들을 안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뭐 배아가 좀 더 빨리 성장된 친구들이 임란이 되었다든가 또 계란 자체가 다른 아이들보다가 좀 작거나 또는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배아가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파각을 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 부화 시에는 온도, 습도가 지금 닭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부화기에서는 37.5도를 세팅을 하고 습도는 50에서 70 정도로 유지를 하고 평균적으로 한 60대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맞춰주고 2, 3일 21일이라 그러면은 한 18일 정도 경과가 됐을 때 파각을 진행을 해서 20일차나 19일차, 20일차, 21일차에 얘네들이 부화하는 게 보통 평균적인 부분들인데 18일은 좀 더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파각이 된 친구들 이제 부화를 해서 이제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전에 제가 검란을 했을 때 32개 중에 한 6개 정도가 탈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26개의 계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10마리 이상이 지금 파각이 완료가 돼서 지금 병아리가 된 상태로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박스로 옮기고 세팅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랑 추후에 부화가 다 완료가 되고 나중에 또 추후에 완료가 된 친구들의 상태를 나중에 또 올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지금 태어난 병아리 한 10마리 정도 되는 병아리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지금 온도 조절기를 세팅을 했고요. 열등을 대신해서 여기 백열 전구를 설치를 합니다. 백열 전구도 충분히 열등으로서 활용은 가능한데 이왕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좋은 열등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열등을 구매를 못하고 지금 백열 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34도로 맞춰주시고 일주일 단위로 2도씩 내려주시면 돼요. 세팅을
일주일 후에는 32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30도 정도가 될 것이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뭐 온도를 굳이 안 낮춰 주셔도 돼요. 외부 환경이 좀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온도를 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아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시고 그거는 맞춰주시는 거고 꼭 1호씩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지금 온도 센서로 들어가 있는데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구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안쪽에 이걸 나중에 이렇게 덮어줄 건데, 덮어주게 되면 안쪽에 이제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온도 환경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전구에 가까이 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여기 내부 온도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냥 전구 있는데 가까이가 아닌 그냥 좀 뭐 바닥이라든가 모서리 있는 부분에다가 센서를, 온도 센서를 맞춰 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병아리를 꺼내서 이동을 할 텐데 아직 온도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좀 더 이따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온도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젖어 있죠. 나중에 보송보송한 병아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더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고, 인큐베이터에 좀 더 오래 있었던 친구는 지금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어요. 추울 테니까 안쪽에 들어갈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두볕이 발현이 된 거예요. 아메리카오나 원종에 가까운 여기 완두볕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려있네. 그리고 병아리가 배꼽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건 잘 보이겠다.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던 배꼽 부분이에요. 병아리도 배꼽이 있습니다. 많이 젖어 있는데 빨리 따뜻한 곳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마리가 지금 파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빼죽한 부분이랑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파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 파각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쪽에 숨구멍이 달려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볼록한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애기로 치면 거꾸로 쓴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빼죽한 부분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조금 파각을 해보고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 파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공 파각을 할 때는 잘못하면은 애들 뭐 핏줄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출혈이 심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파각을 해줘야 되고요. 핏줄이 터지게 되면은 나중에 출혈이 심해서 쇼크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출혈이 생기거든요. 좀 인공 파각을 멈춰줘야 돼요. 이럴 때. 일단 혹시라도 파각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 파각을 해주는 건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밀어주고 다시 원상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파각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성장이 다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각을 다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티가 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얘네들이 영양분을 다 공급받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숨을 못 쉴까봐 어느 정도 숨구멍만 열어주는 거거든요. 얘네도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핏줄이 남아 있어서 숨구멍 정도만 열어주고. 이게 죽는 이유가 탯줄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 이미 산소를 다 공급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걸 파각을 못하고 질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구멍 좀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인공 파각을 좀 자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파각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파각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좀 더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좀 경험치가 생겨요. 얘네들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파각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모양이 안 맞고 하면은 좀 얘네들도 파각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공 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잠시 열어놓고 안에 있는 노른자를 다 빨아 먹었을 때, 배꼽을 통해 가지고 탯줄을 통해 가지고 다 먹었을 때, 나중에 성장이 다 끝나면 이제 안에 핏줄 같은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인공 파각을 하든 얘네들이 스스로 나오면 정말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인공 파각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애들이 보송보송해졌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24시간 동안은 물이랑 사료는 지금 급여를 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하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그 배꼽을 보셨잖아요. 그 탯줄이 빠지고 거기로 이어져 있던 그 노른자 영양분이 아직 얘네들 배에 남아 있고, 그게 그 소화가 다 돼야 아무래도 아직 장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얘네들 몸으로 다 흡수가 되면은 그때 급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대략적으로 한 24시간 하루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음에 나머지 있는 친구들 다 부화가 완료가 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